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오늘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벼락거지라고 하죠. 이런 감정들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젊은 세대들,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뭔가 기회가 박탈된 것 같은 그런 기분들, 옆에서는 다들 돈 잘 벌고 있는데,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해서 돈 다들 잘 벌고 있는데 나만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벼락거지가 된 느낌, 이런 상황,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대상은 저와 같이 젊은 세대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40대, 50대 분들도 그런 감정이 절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의 친구분들, 친척분들을 보시면은 그분들 모두가 다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아니면 주식 투자를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지금 잘 되었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절대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안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꼭 젊은 세대만 해당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적어도 그들한테는 선택의 기회라는 게 있었죠.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용성, 이런 대장급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외곽에 있지만 좋은 동네들, 목동 근처에 있는 양천구라던가 아니면은 중랑구, 혹은 그 외에 다른 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평구 같은데 마찬가지고요. 이런 변두리에 있는, 서울에서 좀 외곽에 있는 이런 도시들의 아파트를 산다고 했었을 때 불과 10년 전 가격만 보더라도, 혹은 6, 7년 전 가격만 보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 4억대, 5억대, 낮으면은 3억대에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그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은 저희 부모님들 세대한테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뭔가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해결책이라도 찾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하기도 하고 다른 투자 자산들을 많이 두리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도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제 나이로 27살 때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회사를 다니면서 시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30살 나이가 된 지금 올해에 부동산 첫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력으로는 절대 서울에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다행히도 그래도 빠르게 진입을 해서 주변 지역에서 제법 괜찮은 시세 차익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항상 아쉬운 게 있거든요. 불과 3년 전, 4년 전만 했더라도, 내가 그때 사회생활을 했더라도 지금 나의 자산 가치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났었을까.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좋아하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이걸 계속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인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만 일찍 했더라도, 조금만 더 빨랐더라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또 있었을까. 지금쯤 오히려 은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돈을 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아쉬움 같은 감정들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기회가 많이 준 거는 맞거든요. 분들, 그러니까 아버지뻘 세대 혹은 삼촌뻘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쯤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진급 같은 경우도 절대 진급 누락이 없었고, 옛날에는 대리도 그냥 2년 만에 과장이 달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대리 4년, 사원 4년 해서 과장 달라면은 거의 8년, 7, 8년이 기본이죠. 그게 더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직장에서도 굉장히 기회라는 부분에서 입사 자체도 힘들지만 이 안에서도 옛날만큼의 기회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투입됐었고, 그 과정에서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급의 많은 직책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좋은 경험들이나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절대 아니거든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이후에 직장 내에서 높은 직책을 얻는 것도 더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봉은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 기본급은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 성과급적인 부분에서 조절이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연봉을 봤었을 때 4년 전, 5년 전보다 드라마틱하게 뭔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곳이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극소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선 자산 가치는 월등히 많이 높아지게 된 상황이죠. 코스피도 3천을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새롭게 생긴 기회들, 유튜브라던가 SNS 마케팅 혹은 스마트 스토어,
거, 아니면 특정 분야의 또 새로운 창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소득 직장인들, 고소득 전문직들, 그런 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매달 우리가 받고 수입을 얻는 이런 월급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격차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제 부모님 세대와 저 같은 젊은 세대와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젊은 세대끼리도 굉장히 많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끼리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한 명도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증여를 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의 가격대가 10억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것만 부모님한테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고, 뭐 증여세 2, 3억을 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순전히 내가 5억 이상의 어떤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놀랐었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뭐 그렇게 부모님한테 집 하나 받은, 서울에 30평대 집을 하나 받은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저처럼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크게 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런데 직장을 갖는 것에서부터 이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자산에서도 그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은 과연 이걸 메꾸는 것이 쉬울까? 냉정하게 말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젊으면은 기회가 많다, 젊은 게 정말 엄청난 값어치다 라고 한들, 어떻게 저희가 뭐 순자산 10억? 이거를 쉽게 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회가 많아도 절대로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자산 10억이라는 돈은 달리 생각하면은 누군가의 30년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1년에 3천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면은 3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곱하기 3 하면은 9억입니다. 30년. 그런데 매년 3천만 원씩 모으는 게 사회 초년생일 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절대 그 금액을 유지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했다는 가정하에 1년에 3천만 원씩 30년을 넣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대략 10억. 그러니까 10억은 달리 말하면은 누군가의 젊음을 살 수 있는 거죠. 30년이라는 젊음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거를 젊다는 이유로 할 수 있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게 저는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현실적인 감정이다. 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벼락거지 같은 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자세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게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좋은 기업,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이런 거에만 목매게 되는데, 조금 더 인생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가 당장 좋은 기업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에 간 친구와의 격차가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몇백만 원 차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전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단순히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 1년 안에 내가 더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정답이 비트코인 말고 더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식 테마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너무 운적인 요소에 치우치게 되고, 운은 한편으로는 다른 말로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그게 무슨 실력이 쌓여가는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좋겠지만, 실력이 쌓여가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어떤 도박성에 짙은 거죠. 로또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서 뭔가 실력이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10억이라는 순자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모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10억이 있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30년이라는 시간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0년 동안 내가 뭘 하던 간에 뭔가를 하나만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능력치를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10억이라는 순자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선택권이 많은 사람, 내가 정말로 도전해보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정말로 내 젊음을 바치고 싶은 어떤 대상, 그런 대상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뭔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자산 10억을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해도 사실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유연함도 중요하지 않을까. 유연함. 내가 비록 전공이 뭐 공대인데, 아니면 경제학도인데, 아니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전공에 치우쳐서 취업을 준비하고 우리가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단순히 그런 전공에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넓은 포지션으로서 접근을 해서 나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지? 라고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한 사람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나는 어떤 기술직이야 이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물론 다양한 것들 속에서도 뭔가 중심이 되는 업무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나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사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되게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의 전공 혹은 내가 하던 것에 얽매일 게 아니라 좀 더 포지션을 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있는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포지션에 나를 두는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기회에서 더 빠르게 선점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앞으로도 계속 치열해질 그런 시대가 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조회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